안녕하세요. 유니티의 XR과 유니티 3D에 대해서 세미나 영상을 찍게 된 한신대학교 석사생 EXR 랩 소속 이희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은 XR 그리고 유니티 3D 이렇게 두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짧지는 않을 것 같고 크게 두 가지 이론적 배경과 뭐 실습 같은 거를 이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 XR입니다. XR이 무엇인가부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XR은 Extended Reality 라는 이제 단축어입니다. 한글로 번역을 하면은 확장현실이고요. 좀 생소한 단어라고 이제 좀 많이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XR은 이제 AR, VR, MR 등 모든 몰입형 기술을 포괄하는 가장 넓은 개념입니다.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들이 좀 보이죠? AR과 VR, 그리고 MR은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xtended Reality는 확장된 현실을 의미하며 현실과 가상세계를 넘나들며 사용자의 경험을 확장하는 모든 기술을 아우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X는 변수를 의미하며 AR, VR, 그리고 MR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형태와 기술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XR이란 AR과 VR 그리고 MR이 합쳐진 거다. 좀 넓게 부르는 새로운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AR과 VR은 좀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현실과 그리고 저기 증강현실 이런 얘기들인데 이제 개념적으로 좀 많이 넓어지고 여러 가지 좀 많아지다 보니까 새로 이제 XR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시스템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혹은 이제 어 기기들 이런 것들을 많이 지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딱 이거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여러 가지 다 포괄해서 이제 하기로 했다. 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해지고 좀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R은 특정 기술 자체를 지칭한다기보단 여러 기술을 활용한 포괄적인 프로젝트나 시스템을 설명할 때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VR 헤드셋으로 가상 세계에서 미팅을 하다가 AR 기술로 현실의 제품을 보여주는 협업 시스템 전체를 이제 XR 솔루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게 뒤에 가서 이렇게 된 이유들 같은 거를 조금 설명을 해 드릴 것 같아요. 왜 이런 식으로 되었는지. 그래서 XR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되게 여러 가지를 나눠서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밑에서 조금 보시면 될 것들이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써져 있는 예시들. 근데 보시면은 기기도 좀 섞여 있고 콘텐츠도 섞여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특정한 콘텐츠다 혹은 특정한 기기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포괄적으로 XR로 하기로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서도 보였듯. 그래서 왼쪽부터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가상의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제 가상의 기기 같은 게 없는 형태를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 같은 경우는 그냥 콘텐츠이죠. 일종의 그림 혹은 이런 것들, 기기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것들, 뭐 기기가 조금씩 들어가는 것부터 이제 기술이 시작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딱 엄연히 딱 잘라서 말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좀 많기에, 예를 들어 전자기기에 그려진 그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기가 조금 포함은 되어 있죠. 네, 물론 그걸 가지고 이제 모니터에 띄워진 그림 같은 걸 가지고 증강현실 기술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죠, 아무래도. 그래서 천천히 이제 기기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들로 가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낮은 부분부터 보면은 얼굴 필터, 스냅 필터라고 되어 있죠. 얼굴 인식을 해서 내 얼굴 표정을 좀 더 애니메이션스럽게 만든다거나 이런 경우들. 그리고 AR 게임으로 한때 좀 히트를 많이 친 포켓몬 고도 있죠. 네, 뭐 보시면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좀 더 전문 기기에 가까워지지만 왼쪽으로 갈수록 좀 더 범용성이 있는 기기들이라고 보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핸드폰도 어떻게 보면은 XR 기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AR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좀 더 VR 쪽에 가까워지면은 이제 전체적인 가상 공간이 들어와야 된다 보니까 눈을 덮는 형태가 조금 많습니다. 네, 핸드폰으로는 이제 시야를 전체적으로 보여주기엔 조금 어렵죠. 가능한 방법이 물론 있기는 합니다. 구글에서 만든 홀로렌즈, 그 카드보드로 만든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VR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는 하죠. 시야를 전부 가리면서. 아무튼 그래서 MR 쪽으로 가면은 이제 가상현실과 VR, 그러니까 이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이 좀 섞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엄연히 말하면 현실에서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가상현실, 증강현실이라고 보는 게 좀 더 가깝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AV라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ugmented Virtuality라고 하는데 이제 실제, 그러니까 가상의 공간에서 실제 물건들, 현실에 있는 물건들을 이용하는 거를 AV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R부터 VR까지 차례대로 이제 바뀌는 형태, 가상의 오브젝트 혹은 가상의 공간, 이런 것들이 섞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VR은 완벽한 가상의 세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 100%냐, 혹은 이제 가상의 오브젝트를 현실에 둘 것이냐, 아니면 그것조차 섞여 있거나, 또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가상의 공간에 현실의 오브젝트를 둘 것이냐, 또 그게 아니라면 가상 100%로 할 것이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다른 표를 보여드리자면은, 이거는 제가 만든 표인데요. 저는 위랑도 사실 비슷하게 생각을 하지만 조금 다르게 네 가지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이게 현실과 AR, AV, VR 이렇게 네 가지로 잡았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위에 표도 저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제가 만든 표처럼 이런 식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이제 현실 100%는 그냥 현실이죠. 근데 이제 가상의 오브젝트들이 들어서면서 AR로 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가상의 것들이 들어가면은 사실 AR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좀 아까의 표처럼 좀 딱딱 나눠져 있다기보다는 범위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실보다 가상의 것이 조금 더 적으면, 그러니까 현실이 더 많으면 AR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공간은 이제 현실이지만 오브젝트 같은 게 가상의 오브젝트가 있는 경우, 사실 퍼센테이지를 엄연히 말하면 좀 이상할 때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현실의 요소가 좀 더 많은 경우를 보통 AR이라고 합니다. 뭐 사실 오브젝트냐 공간 배경이냐라고 따지는 게 좀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V 아까 말했던 어규멘테이트 이제 버추얼리티 현실의 오브젝트가 들어가 있지만 이제 공간 자체가 가상인 경우 저는 이제 AR과 AV 요 두 가지를 MR이라고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이제 표들도 있고요. 이유가 믹스드 리얼리티는 요 사이 중간이기 때문에 요것들 사실 VR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사실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하니까 이제 가상의 공간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 거는 사실이라서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VR은 이제 가상 10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많은 부분이 이제 MR 쪽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완전히 VR 쪽으로 빠져버리면은 MR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부르긴 조금 애매하기에 그래서 AR, AV 그리고 VR의 어느 정도 부분까지는 MR이 맞으나 완전히 가상은 VR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현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을 XR이라고 부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념이 좀 포괄적인 이유들도 물론 뒤에 이제 실습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AR이 무엇이냐? 뭐 다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증강현실입니다. 어규멘티드 이제 리얼리티. AR은 이제 현실 세계를 기반으로 그 위에 가상의 정보를 덧입혀 보여주는 기술이다. 이제 사용자는 스마트폰이나 이제 태블릿 PC 같은 카메라를 통해 현실을 보지만 그 위에 이제 컴퓨터 그래픽에 관련된 거, 3D 모델, 텍스트, 애니메이션 등 가상 객체가 마치 현실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게 이제 현실은 없지만 화면에서는 보일 수 있게 하는 기술을 뜻합니다. 콘텐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작동 원리는 장치가 이제 카메라를 인식을 하고 컴퓨터 비전 기술을 통해 이제 평면이나 마커 같은 거를 감지를 해서 이제 가상의 3D 모델을 합성하여 현실과 융합된 영상을 보여준다. 좀 더 사실 간단히 말하면은 스마트폰에서 현실이 비추지만 가상의 오브젝트들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평면도 인식을 하고 마커 같은 경우도 인식을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대표 사례에서 보이듯 포켓몬 고와 같은 모바일 게임, 뭐 가구 배치를 집에 미리 해보는 앱,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정보를 보여주는 거. 네, 여기서 제일 첫 번째 포켓몬 고는 사실 평면이랑 마커 같은 경우는 감지 안 합니다. 이미지 트래킹 혹은 플랜 트래킹이라고 하는 기술들인데요. 이거는 사용하지 않아도 AR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뒤에 있는 가구를 집에 배치한다거나 이제 박물관의 전시물에 대한 정보나 이미지 혹은 영상들을 보여주는 거는 평면이나 마커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물론 사용하지 않아도 AR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 기반 이제 현실 세계에서 가상 정보를 추가하는 것이므로 현실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상호작용하지 않는 경우도 물론 있죠. 포켓몬 고도 엄연히 말하면 GPS를 제외한 현실과의 상호작용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물론 저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AR로 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를 활용할 수 있고요, 당연히. 근데 이게 VR에 비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메라로 물론 현실과 인식을 하는 경우가 보통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물론 있고요. 아무래도 카메라를 통해서 현실을 보여주는 게 가장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카메라와 같은 기기는 당연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방식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만 VR 기기에 비하면 좀 더 다양한 기기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보 확장, 이제 현실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경험을 증강시킵니다. 이제 다음은 VR입니다.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하는 가상현실입니다. VR은 현실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디지털 환경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HMD라는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라는 특수 기기를 사용하면 사용자의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고 헤드셋 내부에 있는 스크린에 가상 세계가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VR은 현실과 단절된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이 오감으로 세상을 느끼는데 그 중에 시각과 청각이 가장 유의미하게 좀 작용을 합니다. 아무래도 촉각이나 미각 그리고 후각은 다른 이제 감각들 시각과 청각에 비해서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는 감이 있기는 해요. 물론 촉각까지 포함을 해서 VR을 즐기는 사람들도 물론 있죠. 촉각 슈트라든가 혹은 장갑 같은 경우가 그 예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미각과 후각은 아무래도 어렵죠. 지금 TV로도 후각이 느껴지기 어려우니까요, 미각이랑. 물론 촉각도 어렵긴 합니다. 그치만 영화관 같은 경우에서 보면 약간의 촉각은 좀 누릴 수 있어요. 물론 4D 영화관 이런 거가 아니라요. 물론 그것도 가능합니다. 촉각이니까요, 일종의.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어떤 방법이냐면 음파를 통한 방법인데 귀로만 영화관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이제 쿵쿵거리는 소리나 중저음 같은 경우는 사람의 몸으로부터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촉각으로 보기도 합니다. 완전한 촉각으로 보긴 어렵지만 시각을 제외한 다른 촉각을 조금 좀 자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촉각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촉각도 같이 이제 감각으로서 조금 이용된다 혹은 촉각을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MD라는 거를 쓰면서 보통은 헤드셋을 좀 많이 씁니다. VR 헤드셋이라고도 하지만 귀도 막은 상태로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과 거의 차단된 가상세계를 즐기기에는 적합한 형태의 기기가 됩니다. 그래서 VR 헤드셋에 내장된 센서가 사용자의 머리 움직임과 위치를 추적하고 그리고 사용자가 보는 방향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가상세계를 렌더링합니다. 그래서 마치 사용자가 그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핵심입니다. 뭐 그거를 통해서 이제 뭐 게임을 한다거나 뭔가를 보는 경우가 보통 주를 이룹니다. 아직 그렇게까지 활발하기는 좀 어려운 좀 분야인 것 같아요. 아직 크게 뜬 무언가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는 오큘러스 퀘스트나 HTC 바이브, 그러니까 스팀 바이브,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VR과 같은 게임 쪽에 많이 발전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가상 교육 및 시뮬레이션으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어떠한 걸 체험을 하기 위해서거나 이런 식으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몰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현실과 분리되어 있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제 하드웨어는 보통 헤드셋이 필수적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글에서 만든 카드보드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드폰으로 어느 정도의 VR을 즐길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현실 공간이 아닌 가상 공간이다 보니까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아직 기술이 조금 아쉬워서 완전히 선명한 세계를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 아무래도 현실의 화질만큼 따라오지는 아직은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MR입니다. 혼합현실이라고 하죠. 그래서 현실과 가상 세계가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기술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R과 VR이 좀 섞여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R이 단순히 현실에 가상 객체가 덧입혀지는 수준이라고 하면 이제 MR은 가상 객체가 현실을 인식하고 반대로 현실 객체가 가상 객체를 상호작용하는 수준까지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데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AR도 분명 그게 가능하고요. VR도 현실을 인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MR이라는 믹스드 리얼리티라는 개념도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XR이 등장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딱딱 나눠떨어지기 되게 애매한 개념들이라든가 이런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저 설명드리고 추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작동 원리는 MR 기기는 뎁스 센서나 카메라를 통해 현실 공간의 형태와 위치를 파악을 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가상객체를 현실 공간에 정확히 배치하고 사용자 손이나 현실 사물에 가상객체가 가려지거나 가상객체를 손으로 만지는 등 상호작용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AR도 가능합니다. MR이라고 말하면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XR이라고 통틀어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매하면은 다 XR이다. 가상 객체에 관련된 거나 혹은 가상 현실에 관련된 거, 가상 공간에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 같은 경우를 예를 드는데 사실 오큘러스도 가능합니다. VR 기기라고 하지만 요즘은 XR 기기라고 부르고 있어요. 똑같이 이제 카메라가 있었고 현실이 보이고요. 그래서 가상현실도 가능하고 AR 증강현실도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시야에 3D 홀로그램을 띄우고 이제 손짓과 음성을 통해 홀로그램을 추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현실의 벽에 가상 스크린을 띄워놓고 작업하거나 탁자 위에 3D 건물을 띄워놓고 설계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상 고래가 현실의 체육관에 헤엄치고 사용자는 그 고래가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보여져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MR이라고 하지만 통틀어서 XR이라고 하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뭐 MR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노래 쪽의 용어기도 하지만요. XR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오고 더 넓은 범주를 얘기를 해주기에 XR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증강현실을 넘어 두세 개가 영향을 받는 진전한 혼합을 목표로 합니다.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기 위한 정교한 센서들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현실 객체와 가상 객체 간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네, 이런 기술도 사실 AR에서도 사용되고 VR에서도 사용됩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그렇게 XR이라는 얘기들로 좀 포괄적으로 많이 부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XR에 관련돼서 좀 생각할 것들이 한 크게 두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작은 오브젝트, 예를 들어 집이라고 할게요. 좀 작은 모델하우스 혹은 레고로 만든 집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얘를 그냥 손바닥만하게 혹은 책상 위에 올려둘 정도의 크기, 피규어처럼, 혹은, 이제, 뭐랄까요, 이 오브젝트로서 해두면은 사실 증강현실처럼 보입니다. 확실히 증강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조만한 집이 나보다 크다 혹은 진짜 집만하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집만하다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AR이라고 부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더 VR에 가까워지지 않았나. 물론 배경이 현실이더라도요. 내가 느끼기에 그 오브젝트가 내가 있는 공간으로 인식이 된다면 그거는 VR의 개념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가상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 기준이 되게 애매한 것 같고
그리고 현실과 그리고 그러니까 가상의 정도가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냐, 혹은 공간에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냐, 오브젝트에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좀 생각할 거리가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딱딱 나누지 어려운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개념들이 MR이나 혹은 XR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R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본적으로 가상 현실 혹은 가상 오브젝트와 이제 현실에 이어지고, 그거에 대해 서로 상호작용이 가능하면서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로 이제 좀 화제가 되는 것들이라고 보면은 꼭 HMD를 써야 XR을 할 수 있냐라는 건데, 사실 컴퓨터랑 나와의 상호작용 같은 경우, 그러니까 내가 현실에서 뭘 한다거나 혹은 말을 해서 뭔가를 조정을 한다거나 행동을 통해서 조정을 한다거나, 이거는 컴퓨터를 통한다라고 하면 엄연히 말하면 HCI에 가깝습니다.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말 그대로 나랑 컴퓨터 사이에 그냥 입력과 출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입력을 할 거냐, 혹은 자연어 같은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XR에서는 조금 다른 게 가상 오브젝트나 가상 현실로 통해집니다, 그게. 근데 HMD가 없으면은 XR이 아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요즘 AR 렌즈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눈에 직접적으로 렌즈를 껴갖고 이제 시야에서 오브젝트가 보인다거나 혹은 가상현실이 되게끔 하는 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도 되고 있고요. 네, HCI와 조금 다른 점은 컴퓨터 간의 상호작용이라기보단 좀 공간과 공간 간의 상호작용 혹은 오브젝트와의 상호작용이 좀 더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CI의 큰 범주 내에 XR이라는 게 조금 더 들어가 있다 혹은 좀 겹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히 HCI는 아니지만. 그래서 목표가 조금 다르지 않나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있는 상호작용들은 가상 공간 혹은 가상의 객체에 상호작용하기 위한 거가 XR이라고 보면은, HCI는 컴퓨터를 조종하기 위한 상호작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다르다. 그래서 얘기가 조금 멀어졌는데, 그래서 HMD가 없으면은 XR이 아니냐? 저는 조금 다른 게, 모니터를 360도로 다 둘렀다 혹은 이 바닥을 제외를 하고 반돔 형태로 해서 이제 무언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저는 충분히 XR이다 혹은 가상현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HMD가 XR이다라고 보기보단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고 뭔가 하는 거에 대한 것들이 다 XR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유니티 3D를 배워야 합니다. 아까 얘기를 안 드린, 아까 얘기가 나왔던, 우리가 그래서 왜 XR이라고 부르냐? 그 얘기는 유니티 3D를 하다 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 다른 3D를 하셔도, 이제 3D 개발을 할 때 있어서, 물론 3D죠. 저희가 2D는 아니니까요. 네, 이유가 뭐냐면은 AR을 개발하는 거랑 VR을 개발하는 거랑 거의 같고요. 개발하는 관점 입장에서 거의 같은 기술들 혹은 같은 코드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3D 게임이나 VR 게임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카메라 시점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개발하는 거는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1인칭 시점의 게임들도 그대로 VR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다. 조금 방식의 차이 그리고 시점의 차이. 근데
이런 차이가 있지만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차이들이 좀 없다 보니까 한꺼번에 묶은 것도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유니티 3D는 비디오 게임, 시뮬레이션, AR, VR, 이런 영화, 그리고 건축 시각화, 다양한 분야에서 2D, 3D를 제작을 하는데 사용되는 크로스 플랫폼 게임 엔진입니다. 개발자가 복잡한 코딩이 없어도 물론 그래픽, 물리효과, 애니메이션, 사운드 등 다양한 요소를 쉽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요즘 더 많이 넓어진 것 같죠? 그래서 이러한 유니티 에디터 스크립트 작성, 디버깅 빌드, 개발 과정들을 한꺼번에 조작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VR 쪽, 이제 AR, VR 쪽을, XR 쪽을 좀 보게 될 겁니다. 근데 3D 게임을 만드나 VR 콘텐츠를 만드나 사실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대부분 콘텐츠는 게임 혹은 놀이로 가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사용하는 언어들이라든가 혹은 방식, 기술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D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로는 컴포넌트 구조 기반들, 그리고 C# 스크립팅, 그리고 SS 투어, 요것들이 있다. VR, AR 하는 입장에선, XR 하는 입장에선 SS 투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XR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으면 사실 게임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같은 거기 때문에 거의. 그래서 아무래도 3D 모델링 관련된 이러한 생각들, 좀 물리엔진 관련된 것들은 좀 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리지드 바디 콜라이더, 메쉬 렌더러 요 세 가지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개념들을 좀 이해하지 못하면은 개발하기엔 조금 어렵다. 그래서 리지드 바디는 쉽게 말하면 이제 형체를 주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부딪히지는 못합니다. 이걸 갖고 있다 해서. 그렇지만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거나 질량의 영향을 받으려면 꼭 리지드 바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콜라이더는 충돌 감지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콜라이더라는 껍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껍데기가 있어야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이 오브젝트인지 인식이 됩니다. 보통 3D를 다루신다면 되게 많은 부분에서 조건으로 콜라이더를 사용이 됩니다. 콜라이더 말고도 물론 뭐 포지션 위치값이라든가 혹은 가속도가 모든 요소들이 조건으로 만들 수 있지만 되게 콜라이더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보통은 현실감을 주기 위해서 충돌 감지를 해야 되니까요. 반대로 만져지지도 않는데 공중에 떠 있는 그냥 형체만 있는 오브젝트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메쉬 렌더러는 스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있는 리드 바디랑 콜라이더 이 두 가지로는 오브젝트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메쉬 렌더러라는 껍데기를 씌워줘서 이제 그 객체가 거기 있구나를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요 세 가지가 있어야 현실처럼 오브젝트가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XR을 하는 사람한테는 되게 중요한 요소죠. 보여야 하고 현실처럼 물체가 행동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움직여야 되고 동작해야 되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게임 엔진이기 때문에 스크립트를 통해서 오브젝트들을 어떻게 동작시키거나 혹은 잘 짜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고 게임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3D다 보니까 조금 저런 렌더러나 혹은 콜라이더 버그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뭐 벽이 있는데 뚫린다거나 하는 그러한 방식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유니티는 주로 C샵을 통해서 제어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요즘은 AI가 굉장히 잘 해주죠. 원하는 거를 어떻게 조건을 주면은 딱딱딱딱 자연어 처리를 해서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들도 C샵으로 하니까 대부분 좀 익숙하실 수도 있다. 원래 코딩을 하신 분들이면은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에셋스토어. 에셋스토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코딩을 모르더라도 좀 프로그램을 하는 거에 좀 개념이 잡혀 있거나 혹은 알고리즘의 개념이 잡혀 있다면 에셋스토어만 가지고도 게임이라든가 XR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모델링부터 오브젝트, 텍스처, 애니메이션, 스크립트, 툴 등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무료로도 제공이 되고요. 그렇게 원하는 거를 만들 수 있고요. 아이디어를 얼마든지 펼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물론 핵심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직접 짜거나 이제 생각을 해야겠죠, 아무래도.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있기에 우리는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알고 계시면 굉장히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유니티의 장점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습니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사실 안 해보셨으면 좀 어려울 수 있기는 하나 다른 툴들에 비하면 좀 편한 편이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마냥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이제 유연합니다.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2D, 3D 게임, 물론 게임 분야도 되게 많이 쓰이고 AR과 VR 그리고 XR, 시뮬레이션 등 여러 분야에 사용이 됩니다. 굉장히 장점이죠. 그래서 뭐 애니메이션 영화도 물론 만들 수는 있습니다. 권장은 안 드리지만 얘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그리고 커뮤니티와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가 많아요. 아마 무료인 게 가장 큰 이유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커뮤니티 포럼, 튜토리얼 자료 등 되게 많습니다. 이거는 AI를 사용하시더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AI가 학습할 자료가 많기에 그만큼 정확한 코딩이라든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큰 장점이 됩니다. 물론 유니티와 같은 엔진들 혹은 프로그램들이 요즘 MCP를 통해서 많이 AI를 사용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개발이 수월해질 겁니다. 물론 마냥 수월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훨씬 빠를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그리고 유니티 3D는 기본적으로 무료 버전입니다. 퍼스널을 통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쉽게 개발을 할 수 있고요. 꼭 게임이 아니더라도 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긴 적혀 있지 않지만 장점이면서 단점일 수도 있는데 유니티는 기본적으로 엔진 자체가 좀 가벼운 편에 속하다 보니까 모바일 환경에서 적응이 빠른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 엔진의 다른 엔진인 얼리얼 엔진보다는 아무래도 유니티는 조금 더 모바일 환경에 많이 치우쳐져 있다. 마찬가지로 언리얼도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네, 저는 주로 유니티를 주로 하고요. 언리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어디 좀 뭐랄까 유연함이 조금 적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콘솔 게임에 많이 사용되기도 하죠. 언리얼 엔진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상으로 세미나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XR 그리고 AR, VR, MR 이런 이론적 배경이나 어, 얘기들 좀 했고요. 그리고 유니티 3D에 관련된 간략한 소개랑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세미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